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짧게 끝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7일째 이란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혁명 수비대는 건재하며 호르무즈 해협엔 이란 군함이 떠 있습니다. 장기전 그 두 글자가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가 쓰는 기름값이 폭등하고 공장이 멈추고 한국 경제가 흔들립니다. 지금부터 그 시나리오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장기전이 시작되려면 먼저 이 전쟁이 왜 쉽게 끝나지 않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작년 6월 1차 타격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전력을 상당 부분 날렸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기를 되살렸거든요.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때려도 다시 일어서는 상대, 이스라엘은 이 사실에 공포를 느꼈고 결국 미국을 끌어들여 2차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란의 핵심 미사일은 지하 깊숙한 벙커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폭격을 퍼부어도 100%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이스라엘 공군 참모 총장 본인이 인정했죠. 때릴수록 끝이 안 보이는 전쟁,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장기전이 길어질수록 이란은 주변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다 태운다. 말뿐인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은 실제로 사우디, 아람코 유전, 카타르 LNG 시설, 쿠웨이트와 UAE 유전을 연달아 타격했거든요. 걸프 국가들 입장에선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미국 편을 들었더니 자기네 밥줄이 날아간 겁니다. 이란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미군이 있는 땅은 미국 영토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주변국이 미국을 받아들인 순간 타격 대상이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 공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란은 더 많은 곳을 건드립니다. 중동 에너지 인프라가 하나씩 무너지는 시나리오, 그게 장기전의 민낯입니다. 장기전의 세 번째 공포는 하메네이 암살이 오히려 전쟁을 더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면 이란이 무너질 거라 봤습니다. 지휘 체계가 끊기면 끝이라는 계산이었죠. 그런데 정반대가 됐습니다. 하메네이는 숨지 않았습니다. 공개 일정을 소화하다 타격을 받았고 그 죽음은 이란 국민에게 순교로 각인됐거든요. 반정부 시위를 하던 사람들도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던 사람이지만 미국이 죽였다. 그 순간 이란 내부 여론은 하나로 뭉쳤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더 강해졌습니다. 지도자 없이도 각 부대가 독립적으로 미사일을 쏘도록 설계된 조직이거든요. 오히려 외부 공격이 거셀수록 내부가 더 단단해지는 구조입니다. 적을 없앴더니 적이 더 많아진 상황. 장기전이 길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장기전이 길어지면 미국 내부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개전 초 미국 정부는 목표를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핵시설 파괴, 미사일 전면 제거, 이란 정권 교체. 그런데 국방장관이 언론 앞에서 갑자기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정권 교체 작전이 아니다. 같은 정부 안에서 말이 엇갈린 겁니다. 전쟁의 끝이 어딘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죠. 미국 보수 지지층에서도 뒷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 똑같이 속았다. 이번엔 또 누구 좋으라고 싸우는 거냐. 이스라엘만 배불리는 전쟁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거든요. 목표도 없고 국민도 등 돌리는 상황에서 전쟁이 길어지면 미국은 출구를 잃습니다. 그리고 출구 없는 전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깔끔하게 끝난 적이 없었습니다. 장기전이 계속되는데 정권은 안 바뀌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공습만으로는 이란 체제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정설입니다. 하늘에서 폭탄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땅 위의 권력은 그대로거든요. 이란엔 바시지 민병대가 있습니다. 최소 50만, 많게는 300만 명, 마을 단위까지 체제를 감시하는 조직입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도 이 민병대가 막아섭니다. 그럼 지상군을 투입해야 할까요? 미국 대통령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라크가 아닙니다. 8천만 명, 산악지형, 결사항전, 의지, 지상전은 수만 명의 미군 사상자를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공습으로는 안 끝나고 지상군은 못 보내는 상황. 장기전의 덫이 바로 여기서 완성됩니다. 최근엔 쿠르드족을 미군이 투입하여 지상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란은 늘 그렇듯 비겁한 전략을 내세웁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냅니다. 이 좁은 바닷길 하나로 전 세계 원유의 30%가 지나갑니다. 이란이 이곳을 막으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그날로 패닉에 빠집니다. 유가는 이미 오르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유전이 타격받고 카타르 LNG 시설이 멈췄거든요. 여기에 해협까지 막히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됩니다. 인천공단에서 30년째 플라스틱 부품을 만들어 온 권 사장님 같은 분들, 원자재 값이 2배가 되는 순간 공장 문을 닫아야 합니다. 버틸 재간이 없거든요. 한국이 쓰는 에너지의 70%가 중동산이고 그 99%가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이 해협이 막히는 건 한국 경제의 산소 호스가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장기전이 길어지면 전쟁의 방식도 바뀝니다. 미군은 AI를 꺼내들었습니다. 팔란티어의 고담 시스템, AI가 표적을 자동으로 찍고 군인은 버튼만 누르는 구조입니다. 빠르고 정확할 거라 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AI는 무장 군인과 민간인을 완벽히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오폭이 터졌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더 섬뜩한 건 그 다음입니다. 지휘관들은 책임을 기계 탓으로 돌렸습니다. 알고리즘 오류라는 말 한마디로 끝냈거든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런 오폭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죽은 민간인 한 명 한 명이 새로운 적을 만들어냅니다. 이란 밖 시아파 무슬림들이 들고 일어나고 각국 미국 대사관이 공격받는 건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장기전은 전장을 중동 밖으로 번지게 만듭니다. 장기전이 반년을 넘기면 이란은 이스라엘 총리를 노립니다. 벼랑 끝에 몰린 나라가 택하는 마지막 수단, 지도자를 잃은 이란이 지도자를 빼앗으려는 거죠. 만약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이성을 잃습니다. 헤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헤즈볼라를 주기적으로 때리는 이른바 잔디깎기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위협이 자라면 자를 때마다 전선은 조금씩 넓어집니다. 더 나아가 이란을 쿠르드족, 발루치족으로 조각내는 해체 전략도 거론됩니다. 그런데 이란이 무정부 상태가 되는 순간 수천만 명의 난민이 쏟아지고 중동 전체가 내전의 불길에 휩싸입니다. 장기전의 끝은 더 큰 전쟁입니다. 장기전이 1년을 넘기면 미국 안에서 가장 무서운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왜 여기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 전쟁을 원한 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단독 공격을 강행하려 하자 미국이 끌려 들어간 형국이었거든요. 사우디는 뒤에서 이란을 쳐달라고 압박했고 이스라엘 총리는 40년 수건을 풀었다며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피를 흘리는 건 미국 젊은이들입니다. 보수 지지층은 이미 묻고 있습니다. 이라크 때도 아프가니스탄 때도 그랬다. 이번엔 또 누구 좋으라고? 장기전이 길어질수록 미국 내 반전 여론은 커집니다. 대통령은 정치적 출구를 찾아야 하고 그 압박이 커질수록 오히려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명분 없이 시작된 전쟁이 명분 없이 끝나지 못하는 것, 그게 장기전이 가진 가장 위험한 본질입니다. 장기전이 끝나지 않는 동안 한국은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210일,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는 비축류의 한계입니다. 벌써부터 유가가 오릅니다. 그리고 물가가 뜁니다. 3달 이상 넘어가면 공장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은 이미 계산을 끝냈다고 합니다. 원유값이 2배가 되면 납품 단가를 맞출 수가 없다고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은 세계에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GDP 대비 석유 의존도는 대부분의 선진국을 압도합니다. 그만큼 이 전쟁에 취약하다는 뜻이죠. 장기전은 총성이 들리지 않는 나라에도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 폭탄의 이름은 유가입니다. 결국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굳어지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오만이 뛰고 유럽이 나서야 합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이 최소한의 체면을 지키며 물러날 수 있는 퇴로를 누군가 열어줘야 하거든요. 세계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